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교육 강사 난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안녕 나의 자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여성 건강을 위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지? 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다면 이 책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동도 나와 있고 몸에 좋은 음식들도 나와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책의 저자는 한의원 원장님이셔서 조금 더 내 몸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책을 한번 읽어보러 가실까요? 안녕 나의 자궁, 지은이 이유명호, 출판사 나무를 심는 사람들. 1부 여자 몸 제대로 알자. 2부 애무하면 낫는다. 3부 쫄지마 갱년기. 4부 동병상련 아픔도 나누면 힘이 된다. 1부 여자 몸 제대로 알자. 정력제는 여자에게. 자궁은 평생에 걸쳐 혈액의 파도가 몰아치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다. 30여 년 동안 자궁 내벽이 수백 번 두꺼워졌다가 떨어져 나가는 월경의 순환주기가 벅차게 반복된다. 임을 만나 뽕을 보고 임신을 해서 자궁의 전기로 아기를 길러낸다. 그러므로 정력제는 남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 월경하며 아기를 키워내는 여자들한테 꼭 필요하다. 자궁 근육에 튼튼한 탄력을 붙여주고 충분한 혈액이 밀물처럼 차오르고 쉽게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정력을 보충해줄지 궁리해보자. 자궁은 복부와 골반 근육의 지지를 받으며 인대들이 골반벽에 매달려 있다. 그네줄 같은 인대라도 무거운 아기를 오랫동안 지탱하려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름 10cm의 아기 머리와 어깨가 나오려면 자궁 경부와 질도 늘어나야 한다. 아기 머리가 나올 때쯤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부인과에서는 회음절개를 한다. 아기 낳으면 산모들은 상처가 아파서 잘 낫지도 못하고 변 볼 때도 고역. 출산 후에는 자궁 크기가 줄어들며 인대와 자궁이 원위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몸조리와 산후체조가 필요하다. 아기 안기, 들기, 업기, 아랫배에 힘이 쏠리는 빨래나 일을 하며 큰 힘을 쓰게 되면 골반 관절과 자궁 인대의 회복이 늦어진다. 자궁질 근육 강화 체조하기. 더 속 썩는 것은 남편들의 성적 불만, 젖먹이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짐 빠지는데 다 큰 어른이 보챈다. 출산 후에는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골반 근력과 자궁 처짐 방지를 위해 체조를 해보자. 케겔 운동은 질 근육을 조이니 가벼운 요실금은 물론이고 남편 바람기도 두렵지 않다. 케겔 운동. 골반 바닥을 이루는 요도에서 질, 항문으로 이어지는 치골 미골근과 요도 조임근을 수축시키는 방법입니다. 대소변을 참을 때 사용되는 근육들이죠. 소변 볼 때 힘을 줘서 흐름을 끊어보세요. 배변 후나 공복 때 치골 미골근을 수축하고 5초간 힘을 줍니다. 하루에 50번 정도 하면 좋아요. 무릎을 벌리고 하면 운동 효과가 크답니다. 평생 꾸준히 하면 요실금 예방도 됩니다. 난소는 진주 같은 남포 알갱이들을 담고 있는 울퉁불퉁한 회색 주머니. 겨우 3.5g 금 한돈 무게로 양쪽을 합쳐야 7g이지만 여성의 일생 동안 창조와 아름다움을 주는 마르지 않는 셈이다. 남포에서 탱탱하게 잘 연근 난자가 콩깍지처럼 터져 배란이 된다. 세포 중에는 난자는 가장 크고 완벽한 공 모양, 지구를 닮았다. 정자보다 1000배나 큰 이유는 핵 속에 염색체 23쌍이 들어있고 영양이 가득 찬 세포질과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수백 개 있고 여기에 모계로만 유전하는 유전자가 더 들어있기 때문이다. 생식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과소월경, 월경불순, 배란장애, 다낭성 난소증후군, 무월경 등이 온다. 그러면 임신이 어렵고 심하면 조기 폐경이 올 수도 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거나 자궁 내막이 안 좋아도 난소에 염증이나 낭종이 생긴다. 급격한 다이어트나 체중 과다도 몸은 비상사태로 받아들여 월경부터 중단시킨다. 심한 운동과 훈련, 업무 스트레스, 밤을 꼬박 새는 직업에 오기 쉽다. 비혼 여성들은 무심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월경 불순, 무월경,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시간 많은 20대 때 치료해둬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함께 결혼 전인이 한방치료는 생식기능의 기혈순환을 돕고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조절하는 충인맥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성호르몬을 자극하는 햇볕 쬐이며 걷기와 체중 조절도 병행했다. 월경은 우리 여자들의 몸과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뇌를 혹사하고 가슴을 멍들게 하면 몸의 고통과 억압은 월경으로 표현된다. 자궁과 난소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소녀 같은 미성숙한 난소에 생기를 불어넣어 메마른 자궁을 부풀게 치유의 에너지를 주자. 하복부에 어혈과 냉적이 있으면 난소 낭좀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난소 찜질에는 팥주머니가 좋습니다. 팥 500g을 면주머니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만 돌려주면 됩니다. 월경은 성경, 불경, 역경처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의 경전. 할머니에서 엄마로, 딸로, 피로 이어지는 몸으로 쓰는 경전. 어려서는 여자 약사가 있는 곳만 골라서 생리대를 사러 갔다. 그래도 혹시 남자 손님이 있기라도 하면 옆에서 쭈뼛거리다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생리대를 숨겨서 갖고 왔다. 본드걸도 아닌데 007 작전, 도둑질도 아닌데 부끄러워했다. 그녀의 월경까지도 사랑하는 것. 월경하는 여자들은 충인맥이 활발해지면서 사고와 창조력이 충만해지며 상징적인 꿈도 꾸고 성적인 욕망을 느끼게 된다. 월경혈은 그냥 혈액에 비해 영양분은 좀 적으나 호르몬이 많고 살균 능력이 뛰어나며 혈소판이 적어서 응고되지 않고 흘러나온다. 자궁 내막은 증식기, 분비기를 거쳐 활발하게 대사활동을 한다. 두툼한 내막은 영양과 호르몬이 풍부하다. 월경 한 주기의 혈액과 함께 경관 점액, 자궁 내막, 외음부 분비물 등이 합쳐져 우유팩 반 개 정도의 양이 나온다. 한평생 흘리는 피는 40리터. 한 사람의 몸의 총 혈액량이 5리터 정도니까 8명 정도의 몸을 채울 피의 양이다. 아기 키우면서 태반으로 보낸 피와 낳으면서 흘리는 피눈물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생명을 위해 제 피를 흘리는 여자의 사랑에 대해 사회는 모욕적인 대접을 해왔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서 죗값을 받는 것이라거나 월경을 불결한 피, 나쁜 피라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다. 여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끊임없이 조작되고 세뇌당해온 여자들은 몸에 관한 일이면 숨기고 죄책감을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여겨왔다. 진료 받으러 가기 꺼려진다는 산부인과, 비혼 여성이라면 더욱 큰 고민, 월경통의 경우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 심하면 아래 요령을 읽고 용기 내서 산부인과 가는 거예요. 첫째, 긴 치마에 스타킹 신고 가기. 맨발로 다리 벌리고 검사대에 누워있으려면 힘든 일. 널널한 플레어 스커트나 긴 치마를 입고 가라. 허벅지까지 오는 스타킹이나 무릎 스타킹, 워머도 좋다. 맨살로 있는 것보다 훨씬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 안심된다. 둘째, 수첩이나 핸드폰의 메모장을 이용하여 메모하기. 진찰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데 당황하여, 정신없어, 놀라서, 기억력이 나빠서, 물어보기 곤란하여 등등 같은 이유로 제대로 못 알고 땡치고 나오는 환자가 많다. 공짜도 아니고 검사비까지 지불했으면 무슨 검사를 받았는지, 상태가 어떤지, 수술을 해야 하면 어느 부위를 얼만큼 하는 건지 메모하라. 셋째, 자신만의 월경 기록부를 만든다. 월경 불순이거나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수첩이나 메모장 한 장에 기록한다. 한 장에 쭉 적어야 일목요연하게 보인다. 월경 불순이 심할수록 기록이 중요하다.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도 적으면 완벽하다. 클리토리스는 명품. 소음순 위는 도톰한 클리토리스의 귀두가 작은 고깔모자처럼 앉아있다. 음경의 귀두처럼 클리토리스의 귀두로 신경세포가 모인 곳으로 1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작다. 신경뿌리는 기둥처럼 질 내벽의 윗부분으로 뻗어 있어서 지스팟을 이루고 있다. 부드럽게 손가락을 넣어서 질 위 방광벽 쪽으로 만져보면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출산의 고통을 보상해주려고 조물주는 쾌락의 불꽃놀이를 선물한 거 아닐까? 보통 때 질벽들은 마주잡은 손처럼 살포시 포개져에 닫혀있다. 질은 물고 빨고 삼키는 입과 같이 촉촉하고 유혹적으로 흡입을 한다. 섹스는 남녀라는 인화물질에 불을 붙이는 것.
질을 빨아들이는 흡입과 음경이 들어가는 삽입으로 불꽃이 피오르며 발화를 한다. 아기에게는 세상을 열어주는 생명의 문. 아기의 머리와 어깨는 적어도 10에서 13cm가 넘는다. 출산할 때 자궁과 골반 근육은 강하고 힘차게 수축하며 아기를 밀어낸다. 좁은 산도에 엄청난 압력이 걸리면서 내장은 뒤틀리고 자궁은 찢어질 듯 골반은 쪼개는 듯이 아픔을 감수한다. 아기 머리는 엄마의 질을 찢으면서 피를 묻히고 세상에 나온다. 성신경세포가 훨씬 많다 보니 여자들의 성욕은 남자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을 수가 있겠는가. 난자에 비싼 투자를 한 만큼 몸이 소중한 만큼 참을성 있게 멋지고 신중한 성적 선택을 해야 하리라. 질염의 꼼꼼 대책은 첫째, 노섹스와 질의 충분한 휴식과 면역 증진. 둘째, 피임뿐만 아니라 염증 예방과 질의 안녕을 위해서 언제나 콘돔 사용을 강추. 셋째, M와 오럴 섹스를 하려면 샤워와 양치질은 기본 상식. 여러분, 몸이 힘들 때는 섹스보다 피로회복과 보살핌이 먼저입니다. 자신은 힘들고 피곤한데 상대방이 원하니 의무적으로 하는 섹스나 상대를 잃을까봐 거칠고 난폭한 섹스를 참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되지요. 박력 있어 보이는지는 몰라도 여성에게는 위험한 섹스. 질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라. 배려하는 다정다감한 섹스를 하세요. 피부 감각신경은 머리카락 한 개도 모래알도 알아차린다. 코르셋으로 누르는 피부 압박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몸이 짜증내고 심장과 호흡이 편치 못하다. 빠지라는 살, 눌려서 빠진다면 살도 아니고 공기겠지. 아랫배를 냄비 뚜껑, 배꼽을 꼭지라고 생각하고 들먹들먹 깊은 숨을 쉬면 내장 마사지 효과와 함께 뇌순환까지도 좋게 해주며 복부 비만에도 효과가 있지요. 반듯하게 누워서 두 발바닥을 마주 붙이면 개구리 다리처럼 되지요. 이 자세에서 아래 위로 20번 정도 끌어올려주면 좋습니다. 남자들도 아프다. 남자들도 아팠고 아프고 아플 것이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포경수술도 받았다. 평생 고추 얘기로 상처받고 성희롱 당했다. 말만 하면 남자가 남자니까 아주 분노가 솟구친다. 군대 아들 낳으면 심란하다고들 했다. 집에 가면 쉼터 말뿐이다. 안방은 아내 방, 주방도 아내 것. 아이들 방 빼면 겨우 거실 소파뿐.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있냐고 눈을 기면 베란다에서 담배 뻑뻑. 나보다 주인이라고 부르르 떨린다. 피곤하다. 10월드처럼 처월드도 부담, 직장 한들, 전셋값,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 걱정, 돌아오는 제사 행사 부담에 섹스할 기분도 아니다. 마누라가 최고로 예쁠 때, 애들 데리고 친정 가서 며칠 있다 온다 할 때. 겉으론 섭섭한 척하지만 속으론 아싸, 내 세상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벌어 혼자 쓰면 카메라, 낚시, 캠핑이나 원 없이 할걸. 꿈을 접은 건 아내만이 아니다. 남자도 많은 것을 포기했다. 발기가 되면 금세 고개 숙일까봐 급해지는 게 남편의 성. 아기 재우고 씻고 크림 바르고 레이스 잠옷 입고 남편을 돌아보면 코 곤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봐라. 현관으로 달려가 얼싸 안으면 옷부터 벗기기 시작하지 않는가? 원래 애첩들은 속옷 안 입는다. 아내가 노팬티로 기다린다는 상상만으로도 섹시하지 않나. 남자들은 늑대가 아니다. 치마만 두르면 벌떡 서는 병강세도 아니다.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껄떡대지도 않는다. 오히려 사려 깊고 수줍고 까다로운 성을 가졌다. 의무방어전 치르듯 위에서 힘든 체력 운동을 상대의 표정과 오르가즘에 신경쓰고 머릿속에서는 회사 일과 프로젝트 계약까지 엉겨드는 남자의 성. 깊은 연민으로 여자들을 감싸고 나눠야 한다. 2부. 애무하면 낫는다. 자궁의 혹 꼭 수술해야 하나요? 유제품과 고기, 지방식품을 많이 먹으면 성장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출혈과 혹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조심, 채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혈작용을 하는 연근, 양배추, 우엉을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한두 달쯤 피를 흘린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세요.
체력이 달리고 어지러우면 한방 지혈제가 듬뿍 들어간 거원전이나 당귀 보혈탕으로 지혈 먼저 하면 기력은 쉽게 회복됩니다. 녹용 등 고가의 동물성 약재나 개소주 드시는 것 금물. 체중이 증가하면 혹도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설탕, 초콜릿, 음료수, 튀김을 줄이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겨자잎, 순무 등 십자화과 채소도 많이 드세요. 낮은 신발을 신고 다리를 꼬지 않아야 골반 오려를 풀고 충혈을 예방합니다. 늘 걸어서 골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패스트푸드, 서양식 식단 대신 우리 전통 식단인 산나물과 쌈채소, 된장국, 김치 등으로 돌아갑시다. 크리스티나 노스럽이 지은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를 보면 단지 자궁이 질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증상 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여성이 있다. 수술 후에는 복부 근육이 약해져서 앉기도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아랫배의 통증과 불편함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방광이 밀려 내려와 자궁에서 나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혈관 보호 능력이 떨어져 심장병과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니 다른 문제를 안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여성 민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궁 적출술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 중에는 수술 전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혹의 크기와 성질, 위치도 자세히 알지 못한 환자까지 있었다. 자궁을 드러낸 여성의 질은 끝이 막혀 경락이 차단되어 에너지의 흐름이 활발하지 못하고 분비물이 줄어든다. 가뜩이나 자궁이 없다는 것 생각에 마음도 위축되고 성관계 때 통증이 생기다 보면 기피하게 된다. 혹시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미안함 때문에 억지로 고통을 참으며 섹스를 하기도 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성행위 자체를 중단한 사람도 많고 성욕이 줄어든 경우는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두통과 현기증, 불감증에 시달리며 상실감은 우울증처럼 찾아든다. 자궁과 난소는 단순히 쓸모없어지면 폐기 처분해도 좋은 살덩어리가 아니다. 자궁을 드러내는 것 또한 심신의 에너지 흐름을 망가뜨리는 것. 수술이 꼭 필요한지, 수술로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인지, 반대로 위험성과 합병증은 어떠한지,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본다. 차선책은 있는지, 있다면 수술을 조금 연기하고 다른 치료를 먼저 받아보는 건 어떨지. 여자를 존중하는 이해심과 경험 많은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 제대로 알아보고 자유롭게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 가슴 근육은 어깨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방의 탄력은 지방의 유무가 결정한다. 남자 운동선수들이 여자 못지않는 탱탱한 젖가슴살은 흉근이다. 밑에서 가로지르는 쇠심은 불필요하다는 얘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암덩어리를 찾기 위해 두려움에 떨며 조심조심 가슴을 주무를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 애무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의 가슴을 마사지는커녕 만지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가슴에서 겨드랑이 임파선까지 주물럭주물럭 팔짱 대신 팔 흔들며 씩씩하게 걷자. 화장대와 목욕탕을 둘러보면 온통 화학제품 투성이. 몸은 이해 못하고 배출해도 못한다. 치우고 버리고 최소한으로 쓰자. 효소, 베이킹소다, 식초, EM, 과일을 이용해 자연 비누, 자연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드라이 클리닝하는 옷 대신 물빨래 옷을 입자. 부엌에서 비닐, 합성수지 용기, 종이컵 대신 유리, 스테인리스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 우엉, 도라지, 더덕, 미나리, 민들레, 질경이, 다시마, 고들빼기,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등 열을 내리고 뭉친 조직을 풀어주며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도 많이 먹자. 제일 중요한 것, 분노와 스트레스를 가슴에 쌓아두지 말고 풀어버리는 것. 남보다 자신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유산 후엔 몸조리 필수. 아무리 조심을 하고 날짜를 계산하고 피임약과 콘돔 등 다 해도 피하기 힘든 것이 원치 않는 임신이다. 흔히 소파 수술이라고 하는 인공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 자궁 내막을 긁어내서 월경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습관성 유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수술 후 자궁의 유착과 염증을 일으키기 쉽고 불임의 빌미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유산 후에 자궁 내막이 얇아지고 자궁 경관이 무력해지는 것을 치료하려면 보익탕으로 몸조리. 자연 유산 후에는 자궁이 회복되기까지 충분한 휴식을 줘야 하므로 콘돔으로 철저하게 피임하도록 한다. 다음 아기를 갖는 것은 적어도 3번 이상 월경을 순조롭게 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계획을 한다. 유산도 출산이다. 여자에게 극심한 충격을 주는 유산은 몸조리와 마음조리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슬픔과 어려움을 나누라. 3부.
쫄지마 갱년기. 딱 50이 되자 여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이 타령의 치매 걱정을 풀어놓는다. 동창 이름이 입에서 맴돌아 애매한 미소만 지었다거나 휴대폰인 줄 알고 들고 나왔는데 리모컨이더라는 등 실수담 만발. 폐경되니까 얼굴은 화다닥, 잠자리는 귀찮고 오싹거리다 줄줄 진땀에 더웠다 추웠다 생쇼 반복. 화도 잘 나고 섭섭한 것은 추가 옵션. 슈퍼에서 반찬거리를 사들고 나오다 힘 빠지고 슬퍼져서 눈물을 흘렸다고도 고백한다. 이 모든 게 다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생긴 폐경이라고? 여성이 겨우 밀가루 한 알갱이만한 여성 호르몬과 매달 흘리는 월경혈에 의해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도 안 돼. 자동차 한 10년 타봐라. 부딪히고 긁히고 고장나서 정비공장 들락거리는 건 당연하지 않나. 우리가 50년 동안 부려먹은 몸이니 살림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 끝장난 것처럼 한숨 짓는 대신 윤활유도 넣고 재충전하자. 앞으로 달려야 할 날이 자그마치 절반이나 남았다. 완경 후 꿈은 이루어진다. 여성이 아프지 않고 사는 건강 수명은 70세,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었다. 완경 후에도 30여 년을 디저트로 살 것인가, 주요리로 살 것인가는 선택사항. 강화에서 목욕을 하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났다. 내가 80까지 사는 줄 알았다면 환갑에 운전면허 딸걸. 그 나이에 운전을 배우다니 다 위험하다며 뜯어말리더라고. 그때 안 딴 게 후회가 돼. 그러면 트럭 몰고 장사도 신나게 했을 텐데. 시장에서 알아주는 여걸이신데 주위의 시선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멋진 기회를 잃어버리셨다고 아주 분해하셨다. 무릎 때문에 침 맞으러 다니셨던 78세 할머니 말씀도 기억에 생생하다. 나이 50에 혼자 돼 딸 결혼하고 같이 살았거든. 환갑 때 딸이 재혼하라고 그랬어. 지 엄마가 부담스러워서 보내려는 줄 알고 막 욕하고 싸우댔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못 이긴 척하고 갈걸. 지금은 창밖만 보고 사는데 동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차나 한잔 하자고 말 걸고 싶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은 못하고 마음만 그렇다는 거지. 늙으려면 곱게 늙지 추접스럽게 웬 영감님 타령이냐? 따지고 보면 이것도 남녀차별의 연장선. 홀로 된 할아버지는 장가를 가든 연애를 하든 자손들의 짐도 덜 겸 격려와 지지를 받는데 할머니는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생각. 노인 순결주의. 주책 떨지 말고 깨끗하게 늙어라? 너나 그러셈. 완경 후 인생이란 연못에서 무얼 낚을 건지는 산신령 영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언니는 꿈이 뭐야? 한비아가 물었다. 남들은 다 끝장나는 줄 아는 나이에 꿈을 다 물어봐 주다니. 이 친구는 다르다. 세계를 제 집 안방, 건넌방처럼 휘젓고 다니며 7년 단위로 하는 일을 바꾸고 책으로 쓰는 여자. 항상 구체적인 꿈과 인생 설계도를 가진 UN 자문위원이자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쌤 한비아. 양희은 언니에 따르면 아름답게 삶에 비친 여자. 다행이다. 이런 질문 받을 줄 알고 생각해뒀거든? 우리나라 가로 세로 정형모진 밟아보기, 연애에 빠져서 종족 감추기, 환자에게 미역국 대접하기. 안면 홍조는 상하순환이 안 되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 심리적으로 상처 많이 받고 분노와 우울이 해결 안 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소심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더 화끈거린다. 성적 수치심이나 애정 불화, 모욕을 많이 받는 경우 심해질 수 있으니 힐링이 필요하다. 뻔뻔해져야 한다. 당당해라. 남들 다 바빠서 나한테 신경 안 쓴다. 걱정 뚝. 붉은색 식품인 인삼, 고추장, 커피, 술, 설탕, 담배는 화기가 강해서 불난 얼굴에 부채질한다. 홍삼은 괜찮다고들 하는데 파는 분 이야기고 진돗개는 영원히 진돗개. 인삼도 마찬가지다. 더운 성질이 어디로 안 간다. 바다, 강에서 나는 식품들과 검은색 식품은 수기가 강해서 불을 다스려준다. 검은콩, 북엇국, 생굴, 동태찜, 멸치, 씨앗 많이 먹고 보리차, 결명자차 수시로 마셔주라. 열 내리게 걸어라. 호숫가, 강변, 바닷길에서 촉촉하게 적셔주라. 세안 후 스킨만 바르고 자도 괜찮다. 건조한 피부라 당기는 느낌이 들면 로션을 얇게 바르고 열감이 약간 느껴질 정도로 비벼주듯 마사지를 해보자. 피부야, 하루 종일 힘들었지? 톡톡톡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서 열심히 피부를 풀어주면 건조해도 밤사이 나만의 천연기름이 나온다. 요걸 개기름이라 부르는 건 잘못된 생각.
방 안은 수건이나 물 대접을 두고 잔다. 자기 전 물 한 컵도 쭉. 여드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상열증의 여대생, 소심해서 긴장하면 더 새빨개진다. 피부는 외부로부터 나를 둘러싼 보호막, 면적이 1평이 안 되는 넓은 조직, 하고 많은 부위 중에 왜 얼굴만 불타오르고 여드름이 날까? 염증이라면 골고루 나야 하지 않을까? 음식만의 문제라면 알레르기, 두드러기처럼 온몸에 발진과 가려움증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음식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언정 진짜 문제는 아니다. 얼굴은 나와 남을 구별짓는 최전방 외부 경계선.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긴장성 신경이 작동하여 얼굴로 피가 몰린다. 기분 좋게 이완성 신경을 활성화시켜 여유롭게 성격을 바꾸면 여드름도 개선된다. 쫄지 마세요. 몇 개의 여드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돈도 날리지 말고 자기가 의식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질 테니까. 4부에서부터는 실제 사례들이 나와서 그 사례들에 대한 이런 해법이나 감정들을 주고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녕 나의 자궁 책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나의 자궁 건강, 그리고 피부, 다이어트, 혹은 두통, 갑상선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말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